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입니다. 요즘 아동수당이 13만 원으로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집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좀 달라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첫 달 급여 상한액의 상향과 또 전체적인 육아휴직 지원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202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거나 영아 2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뭐가 달라진다더라, 이건 얼마 더 준다더라 하는 이 카더라 통신들이 참 많죠. 특히 올해는 확정된 정책과 또 아직 추진 중인 정책이 섞여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책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대인데요. 지급 연령이 기존의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초등 2학년 생일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늘어가면서 2030년이 되면 만 12세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조건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금액도 팩트체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아동수당이 13만 원으로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전국 공통 기본금액은 여전히 월 10만 원인데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지자체별 추가 양육지원금이 붙어서 11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받는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자체가 오른 게 아니라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다른 것이니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역 차등 지급은 2026년 한시적 조치로 도입되었지만 향후 전 지역 상향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또 조금 구분하셔야 할 것이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가정 양육 여부와 또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요. 가장 중요한 금액과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이의 월령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이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 또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이고요. 중요한 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집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좀 달라요. 만 0세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약 58만 4천 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차액인 41만 6천 원 현금이 지급되고요. 만 1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대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급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지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어린이집 보육료가 인상되었다는 점, 그래서 지급 차액이 2025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앞서 설명드린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두 항목 모두 중복으로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인데요.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4년도에 한 차례 증액된 이후에 현재 2026년에도 금액은 동일하게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 그리고 다둥이의 경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총 이렇게 500만 원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에 있어 별도 기한은 없지만 2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하면서 또 함께 신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5년에 과도기를 거쳐서 2026년에 완전히 좀 정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2025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첫 달 급여 상한액의 상향과 또 전체적인 육아휴직 지원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2026년의 6+6 제도는 첫 달부터 최소 250만 원을 보장받으며 사후 지급금 없이 전액을 즉시 받고 필요하면 1년 6개월까지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이 2025년보다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6 급여를 포함한 모든 육아휴직 급여는 휴가 기간 중 100% 전액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아휴직 급여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동안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2026년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는데요. 1에서 3개월인 휴직 초기에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되었고요. 이 기간 또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이 육아휴직 급여는 직장을 쉬어야 받는 돈이지만 부모급여는 직장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이라 구분하셔야 해요. 사업주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발생하는 인력 공백이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회사에 주는 돈인데요.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업무 분담 지원금이 2026년 기준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2025년보다 지원 금액이 커지고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체계가 좀 강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축 기간 중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인데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130에서 140만 원, 그리고 업무 분담 지원금도 40에서 60만 원으로 추가 지원된다고 하니 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은 이전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10시 출근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을 깎지 않는 지원책이 생겼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주 5시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때 회사가 임금을 깎지 않으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또 임금 손실 없이 아이를 등하교시킬 수 있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단 모든 회사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청해야만 가능한 선택형 정책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돌 보험 서비스 체크해 드릴게요. 202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산층 가구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맞벌이라 소득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꼭 다시 자격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강화인데요.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거나 영아 2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2자녀 가구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가 아이가 둘인 경우 50%로 감면받는다거나 주택 청약, 다자녀 특별 공급의 기준도 2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또 이 항목별로 또는 지자체 중심으로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6년 달라진 육아정책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육아정책은 아는 만큼 또 확인된 만큼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에게 필요한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올해는 확정된 전국 정책과 또 우리 지역만의 추가 혜택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